어둠이 짙게 깔린 최전방 부대의 생활관, 여기저기 켜진 스탠드 불빛 아래 이등병 박지훈은 베개를 꼭 끌어안고 있었어. 그의 눈가엔 짙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지. 오늘도 혼자서 취사장 청소를 싹 끝내고 돌아왔는데 생활관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 왁자지껄하던 대화가 거짓말처럼 뚝 끊겨버렸어. 대놓고 욕을 하거나 때리는 건 아니었어. 그저 투명인간 취급, 지훈을 아예 없는 사람처럼 대하는 그 침묵이 칼날보다 더 아프게 그를 둘러쌌지. 오늘 저녁 메뉴 괜찮지 않았냐? 누군가 그렇게 물었지만 아무도 지훈에게는 말을 걸지 않았어. 마치 처음부터 없었던 사람처럼 그의 존재는 이미 오래전에 지워져 버린 뒤였지. 입대한 지 고작 한 달. 지훈은 부대 전체에서 외톨이가 되어버렸어. 지훈은 자신의 관물대를 조용히 열었어. 작은 수첩을 꺼내 오늘의 하루를 꾹꾹 눌러 담기 시작했지. 오늘도 아무도 나에게 말을 걸지 않았. 하지만 괜찮아. 내가 틀린 게 아니니까. 지훈이 이렇게 외톨이가 된 이유는 딱 하나였어. 부대 안에서 벌어지는 비리를 정식으로 신고했기 때문이야. 일주일 전, 지훈은 선임병들이 PX 물품을 슬쩍 빼돌리는 걸 똑똑히 봤어. 게다가 공식 기록에는 멀쩡히 근무한 걸로 되어 있으면서 실제로는 후임병과 보초 근무를 바꿔치기 하는 현장도 목격했지. 지훈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생활관 분대장이 아니라 중대장에게 직접 찾아가 이 사실을 알렸어. 바로 그 순간부터 모든 게 달라졌지. 누구 하나 대놓고 뭐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모두가 그를 고자질쟁이라며 손가락질했어. 선임병들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고 심지어 간부들조차 그를 골치 아픈 놈 취급하기 시작했지. 이제 부대 안의 모든 굳은 일은 지훈의 몫이 되었어. 야, 박지훈, 오늘 화장실 청소 네가 좀 해라. 지훈아? 취사장 마감도 네가 하고. 박지훈, 너 오늘 불침번 한 번 더 서. 가장 힘들고 모두가 기피하는 일들이 폭포수처럼 그에게 쏟아졌어. 하지만 지훈은 단 한마디도 불평하지 않았지. 그저 묵묵히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해낼 뿐이었어. 그의 손은 늘 걸레를 쥐고 있었고 등은 땀으로 축축하게 젖어 있었지. 다른 병사들이 PX에서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쉴 때도 지훈은 홀로 구석에서 땀을 닦아야만 했어. 그렇게 또 하루가 저물고 지훈은 수첩에 다시 펜을 들었어. 내가 한 일이 옳았다는 걸 언젠가는 누군가는 알아주겠지? 그냥 나 하나만 참으면 되는 거야. 차가운 침상 위에서 그는 자신이 선택한 정의의 무게를 홀로 견뎌내고 있었어.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하는 성격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었지만 지훈은 자신의 신념만큼은 절대 꺾고 싶지 않았거든. 그 과정에서 얻은 깊은 외로움을 그저 조용히 삼킬 뿐이었지. 사단 본부에는 이 모든 상황이 관심 병사 발생이라는 딱 한 줄의 보고로만 올라갔을 뿐이야. 그리고 이 짧은 보고서 한 장이 머지않아 3개의 별을 단 군단장의 책상 위에 놓이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상상조차 하지 못했지. 군단본부 회의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어. 3스타. 군단장 박현준이 월간 보고서를 꼼꼼히 넘기는 동안 탐모들은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지. 박현준은 냉철한 판단력, 원칙을 칼같이 지키는 엄격함으로 군 전체에 정평이 나 있는 지휘관이었어. 사단 내 관심 병사 현황 보고는 확인했는데 현준이 잠시 말을 멈추고 보고서 한 페이지를 다시 넘겨봤어. 그의 눈동자가 아주 미세하게 흔들린 것을 그 누구도 눈치채지 못했지? 이 병사, 박지훈,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이 없군. 참모장이 허리를 꼿꼿이 세우며 대답했어. 사단에서 올라온 보고에는 단순 부적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찰 중이라고 합니다. 현준의 미간에 희미한 주름이 깊어졌어. 다음 주 해당 사단 시찰은 내가 직접 가지. 일정 잡아주게. 갑작스러운 결정에 참모들은 모두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감히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회의가 끝나고 현주는 자신의 집무실로 돌아왔어. 육중한 문을 닫자마자 그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족 사진 한 장을 꺼냈지. 군복을 입은 자신과 아내, 그리고 교복을 입은 앳된 아들의 모습. 지훈아, 현준의 눈에 수만 가지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 부대 일에 치여 집에 거의 들어가지 못했고
아들과는 아주 오랫동안 제대로 된 대화 한번 나눠보지 못했지. 아들이 군에 입대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도 전화 한 통으로 남자답게 잘하고 와라. 그저 짧은 격려만 건넸을 뿐이었어. 어느 부대로 자대 배치를 받았는지 확인조차 하지 않았던 거야. 한편 지훈이 속한 부대에서는 새로운 날이 밝았어. 아침 점호를 마친 후 중대장이 잔뜩 긴장한 목소리로 공지했지. 전 부대원 주목 다음 주 화요일. 군단장님께서 우리 부대를 직접 시찰하신다. 모두들 준비에 한치의 오차도 없도록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사태에 돌입했어. 병사들은 건물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고 간부들은 서류 더미와 씨름했지. 하지만 지훈에게는 아무런 특별 지시가 내려오지 않았어. 그는 여전히 외톨이인 채로 자신에게 주어진 청소만 묵묵히 할 뿐이었지. 시찰 전날 밤, 생활관에서는 다들 소곤소곤 긴장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 야, 군단장이 직접 온다니.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에이, 그냥 정기점검이겠지? 너무 쫄지 마라. 말은 그렇게 해도 병사들의 얼굴에는 불안함이 가득했어. 지우는 자신의 침상에 누워 그저 차가운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고 있었지.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지만 오늘만큼은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하게 느껴졌어. 왠지 모를 이상한 예감이 지훈의 마음속을 계속 맴돌았거든. 내일은 과연 어떤 하루가 될까? 지훈은 불안한 마음을 애써 다독이며 조용히 눈을 감았어. 내일이면 모든 것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걸. 그는 아직 까맣게 모르고 있었지. 다음 날 아침, 부대는 완벽한 질서 속에서 군단장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어. 병사들은 빳빳하게 달인 전투복을 입고 칼같이 정렬했지. 지훈도 그 대열의 끝에 조용히 서 있었어.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한 채 혹시나 작은 먼지라도 있을까 신경 쓰고 있었지. 저 멀리서 끼 검은 세단이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어. 부대장의 긴장된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지. 전체 차렷. 검은 차량이 멈추고 군단장 박현준이 내리는 순간 부대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완벽한 정적에 휩싸였어. 어깨에 달린 세 개의 별. 그 위험 있는 모습에 모든 병사들은 숨소리마저 죽였지. 현주는 천천히 사열대 앞으로 걸어 나왔어. 충성 부대장의 우렁찬 경례를 받은 현주는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는 병사들이 정렬해 있는 곳으로 시선을 돌렸어. 그의 눈은 마치 무언가를 찾고 있다는 듯이 병사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아주 천천히 훑었지. 지훈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터질 듯한 긴장감으로 온몸이 굳어 있었어. 마침내 현준이 병사들 앞에 다가섰어. 느릿한 걸음으로 한 명 살펴보던 그는 지훈의 바로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췄어. 그 순간 지훈은 자석에 이끌리듯 고개를 들었고 눈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임을 확인한 순간 심장이 쿵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만 같았지. 현준의 눈에도 찰나의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는 곧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하게 걸음을 옮겼어. 전채훈 씨는 생략하겠다. 부대 시설과 각종 기록들을 확인하러 왔다. 현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연병장에 울려 퍼졌어. 그는 지훈에게 단 한마디도 직접 건네지 않았지. 마치 서로를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아버지와 아들은 철저히 각자의 위치에서 그 숨 막히는 순간을 견뎌내고 있었어. 시찰은 예상보다 훨씬 길어졌어. 현주는 부대 구석구석을 아주 꼼꼼하게 살폈지. 특히 생활관과 PX, 그리고 보초 근무 기록을 확인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어. 그의 표정은 처음부터 끝까지 딱딱하게 굳어 있었고 아무도 그의 속마음을 짐작할 수 없었지. 저녁이 다 되어서야 시찰이 마무리되었어. 현주는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두 회의실로 불러 모았지. 문이 쿵 닫히고 그들만 남겨진 공간에서 현주는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 하나를 툭 던져놓았어. 이 부대 문제가 아주 많군. 그의 날카로운 목소리에 모두의 어깨가 움찔했어. 현주는 천천히 서류를 펼쳤지. PX 물자 유출, 보초근무 허위 기록,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나? 간부들은 서로의 눈치만 살피며 어쩔 줄 몰라 했어. 부대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지. 저 보고받은 바는 없습니다만 즉시 조사해 보겠습니다. 현준의 눈빛이 얼음장처럼 차갑게 빛났어. 이미 한 병사가
이 문제들을 공식적으로 보고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보고는 어떻게 처리했지? 싸늘한 침묵이 흘렀어. 현주는 다시 한번 물었지? 이등병 박지훈의 보고 어떻게 처리했냐고 물었. 부대장의 표정이 삽시간에 굳어졌어. 그 병사는 원래부터 좀 말썽이 많은 병사입니다. 매사에 과민하게 반응하는 경향이 있어? 심리 상담을 권했습니다만 현준이 손을 들어 그의 말을 가로막았어. 내일부터 군단 감찰반이 이 부대에 상주하며 전면조사에 들어간다. 모든 CCTV, 근무 기록, 물자관리 대장 전부 확보하도록. 간부들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어.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마지막 말을 툭 던졌지. 그리고 박지훈 이등병은 내가 따로 만나보겠다. 단, 비공식적으로. 회의실을 나선 현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 그는 옆에 있던 참모에게 지시했지. 오늘 야간 초소 근무 명단 확인해보게. 참모가 잠시 후 허리를 숙이며 보고했어. 박지훈 이등병이 3번 초소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혼자서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현주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 어둠이 깊게 내린 부대. 그는 홀로 3번 초소를 향해 터벅터벅 걸음을 옮겼어. 그곳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군인이 된 후 처음으로 진짜 마주하게 될 것이었지. 3번 초소는 부대에서도 가장 외진 곳에 있었어. 높은 철조망 너머로 칠흑 같은 어둠만이 펼쳐진 이곳에 지우는 홀로 서 있었지. 싸늘한 밤 공기가 뺨을 스치는 가운데 저벅저벅 발소리가 들려왔어. 지우는 순간 긴장하며 손에 쥔 총을 고쳐 잡았지. 초소 앞에 서십시오. 암구 확인하겠습니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그림자는 다름 아닌 군단장 박현준이었어. 지우는 숨이 턱 막혔지만 군인으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우렁차게 경례를 올렸지. 충성 통제구역 초소 근무자 이등병 박지훈. 현주는 아들의 경례를 받으며 천천히 다가왔어. 초소의 희미한 불빛 아래 마침내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지. 아주 오랫동안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이곳에서 그들은 군단장과 이등병일 뿐이었으니까 왜 말 안 했나? 현준의 목소리는 의외로 아주 부드러웠어.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힘겹게 입을 열었지. 특별 대우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현준의 눈에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어. 그는 아들의 그 짧은 한마디에 모든 것을 읽어낼 수 있었지. 지훈이 얼마나 철저히 고립되어 있었는지, 얼마나 외로웠을지, 또 얼마나 힘들었을지. 그래, 잘했다. 정말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말 속에는 깊은 인정과 미안함, 그리고 따뜻한 위로가 담겨 있었어. 지훈의 눈에 뜨거운 것이 핑 돌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꾹 참았지. 현주는 철조망 너머의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 네가 보고한 내용 모두 사실이더구나. 내일부터 감찰반이 정식으로 조사에 들어갈 거다. 지호는 자신의 길을 의심했어. 자신은 완전히 잊혀진 존재라고. 그저 귀찮은 존재라고만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것도 아버지가 자신의 말을 이렇게 진지하게 들어주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 아니, 군단장님, 저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입니다. 어떤 보복이나 특별 대우를 바란 것은 아닙니다. 현주는 그런 아들을 지그시 바라보았어. 그의 눈빛은 낮에 보았던 냉정한 지휘관의 눈빛과는 전혀 달랐지. 그곳에는 자랑스러움과 미안함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어. 문제가 있는 건 네가 아니라 이 시스템이다. 비겁했던 건 네가 아니라 너의 그 옳은 목소리를 외면했던 이 시스템이었어. 현주는 주머니에서 작은 보온병을 꺼내 지훈에게 건넸어. 따뜻한 물이었지? 지훈은 그 따뜻한 온기가 담긴 보온병을 받아들고 홀로 이 차가운 초소에서 버텨야 했던 자신을 기억해준 아버지의 마음에 가슴이 뭉클해졌어. 근무 끝나면 푹 쉬어라. 내일부터는 모든 게 달라질 테니. 현주는 더 이상의 말 없이 조용히 돌아섰어. 그의 뒷모습이 어둠 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고 나서야 지우는 처음으로 자신이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어. 그날 밤 지훈의 수첩에는 아주 오랜만에 희망이 담긴 문장이 적혔지. 오늘 아버지를 만났다. 처음으로 군인 대 군인으로.
그리고 인간 대 인간으로 다음날 아침 부대는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어. 군단 감찰반이 대거 투입되어 온갖 기록과 CCTV를 샅샅이 뒤졌고 병사들과 간부들을 대상으로 1대1 면담이 시작되었지. 지우는 평소처럼 묵묵히 자신의 일을 했지만 다른 병사들이 자신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달라졌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 야, 박지훈, 그거 진짜냐? 네가 보고한 것 때문에 감찰반 떴다던데. 동기 한 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어. 지우는 그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지. 응, 난 그냥 내가 봤던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소문은 삽시간에 불길처럼 번져나갔어. 지훈을 고자질쟁이라며 흘겨보던 시선들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지. 특히 감찰반의 조사 결과가 하나둘씩 드러나면서 지훈의 보고가 모두 사실이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 저녁이 되자 부대장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했어. 회의실에 들어선 현주는 무거운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지.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불편한 진실을 마주해야 합니다. 현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낮게 울려 퍼졌어. 테이블 위에는 감찰반의 조사 결과가 담긴 서류들이 수북이 쌓여 있었지. 간부들은 잔뜩 굳은 표정이었고 부대장은 연신 식은땀을 훔치며 앉아 있었어. 지난 2달간 물자 유출, 보초 근무 허위 기록, 그리고 여러 불법적인 행위들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주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명백한 증거들을 제시했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간부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지.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이런 잘못을 용기 내어 지적한 병사가 오히려 부대 내에서 고립되고 따돌림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현준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어. 그는 CCTV 영상에서 캡처한 사진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뿌렸지. 지훈이 혼자 식당 청소를 하는 모습, 홀로 화장실 바닥을 닦는 모습, 그리고 모두가 잠든 밤, 추위에 떨며 홀로 보초를 서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 이 병사는 비겁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비겁했던 건 그의 그 옳은 외침을 애써 외면하고 그를 혼자로 만들었던 바로 우리들이었습니다. 간부들 사이에 무겁고 불편한 침묵이 흘렀어.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지. 내일부터 이 부대는 바뀔 겁니다. 관련 간부 3명과 선임병 5명은 즉시 징계 절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현주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어. 저녁 점호를 마친 병사들이 생활관으로 향하고 있었지. 그 무리 속에 지훈의 모습도 보였어. 여전히 다른 병사들과 조금 거리를 두고 있었지만 그의 걸음걸이는 전과 달리 어딘가 당당해 보였지? 이 부대의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겠습니다. 병사들이 어떤 보복의 두려움도 없이 고충을 제기할 수 있는 직접 보고제를 도입하고 간부들의 책임과 의무를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전 장병을 대상으로 특별 교육이 실시됐어. 군단장 박현준이 직접 단상에 올라 장병들을 마주해 그의 시선은 이따금 지훈에게 향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사실을 드러내지는 않았어. 누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보고도 침묵했다면 그것이 바로 비겁한 것입니다. 현준의 단호한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 병사들은 모두 숙연한 표정으로 그의 말을 경청했지. 앞으로 이 부대는 오름에 침묵하지 않는 부대가 될 것입니다. 누군가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외면했던 과거를 깊이 반성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하길 바랍니다. 교육이 끝나고 병사들이 강당을 빠져나갈 때였어. 누군가 지훈의 어깨를 툭 두드렸어. 처음에는 한두 명이었지만 점차 많은 병사들이 그에게 다가왔. 야, 미안했다. 네가 옳았어. 진짜 용기 있었다. 너. 짧은 말들이었지만 지훈에게는 그 어떤 말보다 큰 위로가 되었어. 지난 1달간 자신을 얼음 감옥처럼 둘러싸고 있던 차가운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순간이었지. 지훈은 그저 담담히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어려 있었어. 이 모든 상황을 현주는 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지. 부대의 변화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어. 가혹행위를 저지른 병사들과 이를 방관한 간부들에 대한 징계가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고충 처리 시스템이 전면적으로 개편되었지. 무엇보다 병사들이 직접 두려움 없이 고충을 보고할 수 있는 병사 직접 보고제가 도입되었어.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지훈을 바라보는 시선이었지. 이제 그는 더 이상 고자질쟁이가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 용기 있게 말해준 사람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어.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면 자연스럽게 병사들이 그의 옆자리에 와서 앉았고 생활관에서도 그를 중심으로 활기찬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 일주일 후 현준이 부대를 떠나는 날이 왔어. 그는 마지막으로 부대장과 간부들을 모아놓고 당부의 말을 전했지.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지만 결국 시스템이 사람을 만듭니다. 부디 옳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건강한 시스템을 유지해 주길 바랍니다. 현준이 떠난 후에도 부대의 긍정적인 변화는 계속되었어. 2달이 지나는 동안 부대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지. 병사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소통 창구가 활짝 열렸고 간부들은 더 이상 권위적인 태도로 병사들을 대하지 않았어. 특히 지훈의 위치는 크게 달라졌지. 그는 이제 부대 내에서 조용하지만 강한 신뢰와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었어. 어느 평범한 오후, 지훈은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문을 노크하자 부대장이 웃으며 그를 맞았지. 박이병. 이리 와서 앉게. 박지훈 2등병. 최근 상담 결과를 확인해 봤는데 군생활 적응도가 아주 좋아졌더군. 지훈은 쑥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 네, 감사합니다. 부대장은 서류 한 장을 지훈에게 건넸어. 본부 중대 행정병으로 보직을 변경하는 걸 검토 중이야. 자네 능력이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 지훈의 눈이 동그래졌어. 행정병은 많은 병사들이 선호하는 편한 보직이었으니까. 하지만 곧 지훈의 표정이 진지하게 바뀌었지. 부대장님, 정말 감사한 제안입니다만 저는 지금 제 보직에 만족합니다. 저 혼자 특별 대우를 받기보다는 모든 병사들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이 환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대장의 얼굴에 놀라움이 스쳤지만 그 놀라움은 곧 따뜻한 미소로 바뀌었어. 허허, 자네? 아버지를 꼭 닮았군.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 모습이 말이야. 지훈은 순간 말을 잃었어. 부대장은 잔잔한 미소와 함께 말을 이었지. 군단장님께서 자네 아버지라는 사실은 나도 알고 있네. 하지만 그분께서 자네를 특별히 대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나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어. 이건 순수하게 자네의 능력을 인정한 결과일 뿐이네.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 부대장의 말은 분명 진심이었지. 하지만 지훈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어.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제 결정은 바뀌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일반 병사로서 제 임무를 끝까지 다하고 싶습니다. 부대장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어. 대신 존중이 가득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지. 알겠네. 자네의 그 멋진 결정을 존중하지. 하지만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편하게 말해주게나. 부대장실을 나온 지우는 후 하고 깊은 숨을 내쉬었어. 창밖으로 보이는 연병장에서는 동기들이 땀 흘리며 체력 단련을 하고 있었지. 지우는 자신도 저들과 함께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망설임 없이 그곳으로 발걸음을 옮겼어. 그날 저녁, 지우는 휴대전화 사용 시간에 아버지에게 짧은 문자를 보냈어. 아버지, 오늘 행정병 제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거절했습니다. 저는 어떤 특별 대우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날 초소에서 아버지께서 해주신 말씀처럼 저는 제 신념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잠시 후 답장이 왔어? 너의 결정을 존중한다. 아들. 짧은 문자였지만 지훈의 마음은 세상 가장 따뜻한 온기로 가득 찼지.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지훈의 전역을 2달 앞둔 시점이 되었어. 부대는 이제 예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달라져 있었. 병사 직접 보고제는 다른 사단으로까지 확대되어 성공적으로 시행되고 있었. 지훈이 복무하는 부대는 군 전체의 모범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되었어. 그러던 어느 날 지훈은 아주 특별한 편지 한 통을 받았어. 군단본부에서 온 편지였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자 안에는 ROTC, 즉 학군 사관후보생 지원서와 함께 짧은 메모가 들어있었어. 너의 선택을 기다린다. 지훈은 깊은 생각에 잠겼어. 이것은 단순한 권유가 아니라 아버지와 이 세상이 그에게 던지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었. 그는 수첩을 펼쳐 자신의 생각을 차분히 정리해 나갔어. 처음에는 그저 옳은 일을 했을 뿐이었. 하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가 생겼다. 내가 바꿀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고 싶. House. 그날 밤 지우는 ROTC 지원서를 한자 정성껏 작성했어. 그의 눈빛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은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지. 저녁을 일주일 앞둔 어느 아침, 지우는 다시 부대장실로 호출되었어. 이번에는 부대장뿐만 아니라 여러 간부들이 함께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 지훈이 들어서자 부대장이 환한 미소로 그를 맞았어. 박지훈 병장, 오늘은 아주 특별한 자리를 마련했네. 지훈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부대장이 서류 한 장을 내밀었어. 자네의 ROTC 지원 서류가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통과되었다는 소식이 왔네.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하네. 지훈의 눈이 휘둥그레졌어. 주변에 있던 간부들도 모두 진심 어린 미소를 지으며 그를 바라보고 있었지. 이 순간 그가 지난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신뢰와 존경을 얻게 되었는지 온몸으로 실감할 수 있었어. 감사합니다. 제가 많이 부족하지만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부대장은 고개를 저었어. 아닐세. 자네는 부족하지 않아. 오히려 우리가 자네에게 배운 점이 훨씬 많았지. 바로 그때 쉐브 노크 소리와 함께 방문이 열렸어. 지우는 놀란 눈으로 문 앞에 선 인물을 바라보았지. 박현준. 그의 아버지가 서 있었어. 방 안의 모든 이들이 벌떡 일어나 우렁차게 경례를 올렸지. 다들 편히 있게. 현준이 말했어. 그는 천천히 지훈 앞으로 다가와 그의 맞은편에 앉았지.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마주한 것은 처음이었어. 박지훈 병장의 전역을 앞두고 내가 직접 격려차 방문했네. 현준의 목소리는 공식적이었지만 그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따뜻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 부대장과 간부들은 조용히 눈인사를 하고 자리를 떠났고 방에는 오직 지훈과 현준 둘만 남았지. 정말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지훈이 어색하게 입을 열었어. 현준이 피식 미소를 지었지. 아들 전역하는데 아버지가 안아볼 수 있나? 처음으로 현준이 공식적인 자리에서 지훈을 아들이라고 불렀어. 지훈의 눈시울이 순간 붉어졌지. ROTC 합격. 축하한다. 너의 선택을 아버지는 전적으로 존중하고 응원한다. 지훈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았어. 제가 과연 좋은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현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대답했지. 계급이 아니라 신념으로 군 생활을 견뎌낸 네가 어떤 길을 선택하든 나는 네가 자랑스럽. 하지만 정말 이 시스템을 바꾸고 싶다면 그 안으로 직접 들어가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지? 두 사람은 아주 오랜만에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 힘들었던 군대 생활, 앞으로의 계획, 그리고 집에 계신 어머니의 안부까지. 그들이 나눈 대화는 더 이상 군단장과 병사의 대화가 아니라 세상 가장 든든한 아버지와 아들의 소중한 시간이었어. 대화를 마친 후 현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어. 나는 먼저 가보겠다. 저녁 행사에는 공식적으로 참석할 예정이니 거기서 다시 보지. 지훈도 자리에서 일어나 늠름하게 경례를 올렸어. 현주는 그런 아들을 잠시 바라보다가 문득 한 걸음 다가가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어. 갑작스러운 포옹에 지우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아버지의 넓은 등을 마주 안았지. 자랑스럽다. 내 아들. 짧지만 깊은 포옹을 나눈 두 사람은 다시 군인의 모습으로 돌아왔어. 현준이 떠난 뒤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지. 마침내 저녁식 날이 되었어. 부대 연병장에는 전역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지. 지훈의 어머니도 와 있었고 귀빈석 맨 앞자리에는 군단장 박현준이 앉아 있었어. 저녁식 연설에서 부대장은 특별히 지훈의 이야기를 언급했어. 때로는 침묵하지 않는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전체 시스템을 바꾸는 위대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박지훈 병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지훈이 전역증을 받기 위해 단상에 올랐을 때 연병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어. 지훈은 놀란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지. 그의 눈에 뜨거운 눈물이 맺혔지만 그는 세상 가장 당당한 모습으로 전역증을 받아들었어. 저녁식이 끝난 후 현주는 지훈과 어머니를 따로 만났어. 정말 오랜만에 세 가족이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었지. 부대 근처의 조용한 식당에서 그들은 비로소 평범한 가족의 모습으로 식사를 나누었어.
지훈아, 네가 군 생활 동안 그런 힘든 일을 겪었는지 엄마는 정말 까맣게 몰랐구나. 어머니의 눈에는 걱정과 자랑스러움이 동시에 담겨 있었지. 지훈은 환하게 미소 지으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어. 괜찮아요. 어머니, 그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단단하게 만들어줬는걸요. 현주는 말없이 두 사람을 바라보았어. 그의 마음속에는 아들에게 더 좋은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했다는 미안함과 후회가 있었지만 동시에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이렇게 훌륭하게 성장한 모습에 깊은 감동을 느꼈지. ROTC 훈련은 언제부터 시작이니 현준이 물었어. 지훈이 대답했지. 다음 달부터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아버지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지훈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에 현준과 어머니는 그의 말에 집중했어. 지훈은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결심의 찬 목소리로 말을 이었어. 앞으로 제가 ROTC로 돌아와서 바꿔나가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시작하신 그 변화를 제가 이어가고 싶습니다. 이 부조리한 시스템을요. 현준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어. 그는 감격에 찬 표정으로 아들의 어깨를 꽉 잡았지. 내가 평생 이루고 싶었지만 다 이루지 못했던 꿈을 네가 이어가는구나. 정말 자랑스럽다. 지훈아, 어머니는 옆에서 조용히 눈물을 훔쳤어. 오랜 세월, 남편과 아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거리를 안타까워했던 그녀에게 이 순간은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감동이었지. 식사를 마친 후 세 사람은 부대 앞 작은 공원을 거닐었어. 지훈은 이제 군복을 벗고 편한 민간인 옷을 입었지만 그의 걸음걸이와 자세에는 여전히 군인의 굳건한 기상이 느껴졌지. 지훈아,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은 어떻게 되니? 어머니가 물었어. 지훈은 잠시 하늘을 바라보다 대답했지. ROTC 과정을 잘 마치고 장교가 되면 병사들의 아픔과 고충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그런 지휘관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병사들의 복지와 인권을 개선하는 정책을 만드는데 제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현주는 아들의 말에 깊이 공감했어. 그 역시 오랜 군 생활 동안 수많은 것을 바꾸고 싶었지만 때로는 거대한 시스템의 벽에 부딪혀 좌절했던 경험이 있었으니까 결코 쉽지 않은 길일 거다. 하지만 네가 시작한 그 작은 변화의 물결이 언젠가는 거대한 파도를 만들 수 있을 거야. 지우는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어.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가족의 대화는 해가 저물 때까지 따뜻하게 이어졌어. 작별 인사를 나눌 시간이 되자 현주는 지훈에게 작은 상자 하나를 건넸지? 이건 내가 처음 소위로 임관했을 때 받았던 계급장이다. 이제 네가 가지렴. 지훈은 감동의 말을 잃었어. 그는 그 소중한 상자를 두 손으로 받아들고 깊이 고개를 숙였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그런 두 사람을 바라보며 세상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었어. 오랜 세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함께하지 못했던 아픈 시간들이 이 순간 눈 녹듯이 치유되는 것만 같았지. 지훈이 집으로 돌아가기 전 현주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꼭 안아주었어. 아버지의 넓고 단단한 품에 안긴 지훈은 아주 어린 시절을 떠올렸지. 언제나 엄격하고 멀게만 느껴졌던 아버지. 하지만 이제는 그 어떤 거리도 느껴지지 않았어. 다음에 군복 입은 모습으로 다시 보자. 그때는 아버지가 아니라 인생 선배이자 장교 선배로서 아주 엄격하게 대할 테니 단단히 준비하고 있어. 현준의 장난스러운 말에 지훈도 환하게 미소 지었지.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군단장님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시원하게 웃었어. 군인과 군인으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로. 그들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관계를 시작하고 있었지. 몇 개월 후 한 신문사에 아주 특별한 기사가 실렸어. 병사 직접 보고제. 전군으로 확대 시행. 그 위대한 변화의 시작점엔 침묵하지 않은 한 명의 용기 있는 병사가 있었. 기사에는 제도의 시작이 된 모범 사례로 박지훈의 이야기가 간략하게 소개되었지. 새로운 ROTC 후보생 유니폼을 입은 지훈은 그 기사를 조심스럽게 오려 자신의 수첩 첫 페이지에 붙였어. 그리고 그 옆에 짧지만 강한 다짐을 적었지. 이제 진짜 시작이다.